안녕하세요. 무비표TV 마연바꾸입니다. 오늘은 광전사의 갑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피겨 쇼핑몰 코믹스아트에서 베르세르크 실크 제품이 입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코믹스아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프라임1 제품들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이벤트는 총 30분 하나요. 베르세르크 전시의 티켓과 그리고 실크 제품을 증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하나요,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 오니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광전사의 갑주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의 갑옷 중 가장 본작의 주제를 대변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이미지로 구현한 갑주. 이전에도 가치는 광전사다운 이미지를 보여줬으나 이미 인간으로서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로서 충분히 사도들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고드핸드 슬렁의 강림에서 한 번의 공격에 가치의 갑옷이 박살나버립니다. 고드핸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가치는 갑옷 파괴뿐만 아니라 몸속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갑옷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그룬벨트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광전사의 갑옷은 원래 해골기사가 사용했던 물건으로 이후 마법사 플로라가 보관하고 있다가 가치가 부탁한 재물의 낙인을 봉하는 수호부를 그린 뒤 슬렁에 의해 고드가 만들어준 갑옷을 잃은 가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착용과 동시에 아픔을 잊게 만들고 몸속에는 끓어오는 격정으로 사도들에게 공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피드와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갑주의 위력을 느낀 가치는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늑대가 모든 것을 맡겨라라는 충동을 느끼게 하므로 가치의 갑옷의 모습이 새롭게 변신합니다. 가치의 전신의 갑옷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기운의 뒤덮임과 동시에 투구 등의 떼어낸 부위가 빈틈없이 다시 생성되어 완전한 형태를 이룹니다. 특히 투구의 경우에는 갑주의 특유의 붉은 격정의 오라가 가치를 감싸기 때문에 갑주의 앞면 가리개의 눈구멍이 붉게 빛나게 됩니다. 광전사의 갑주를 착용함에 됨으로써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진정한 광전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피스와도 대적을 할 수가 있을 만큼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광전사의 갑주입니다. 361화에서 엘프 헬렘에 있는 돌의 숲에 사는 두어드 장인인 하날이란 인물이 등장했는데 해골기사가 입고 있는 갑주와 현재 가치가 입고 있는 광전사의 갑주를 만든 장인이라고 합니다. 드워프들이 마법의 힘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하며 이를 입고 있는 이 갑옷의 불길한 기운과 동조된 사람은 격정이 극도로 강해져 말 그대로 싸움밖에 모르는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증폭된 감정에 의해 통증 자체를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육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통각이란 제어가 사라진 소유자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작중 묘사를 보며 제어만 가능하다면 굳이 폭주하지 않아도 갑옷의 능력을 이끌어내서 고통을 줄이고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둠의 짐승이 개와 같은 선명한 형상을 취해 가치를 잠식하며 힘과 속도가 비범하게 증가하는 것 외에도 아예 전투 방식이 달라집니다. 드래곤 슬레어의 육주한 외관에 걸맞게 대검술을 사용하는 평상시와 다르게 거의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민첩하게 또한 야성적으로 바뀌어서 공격에 특화된 움직임만 보입니다. 단순히 공격적인 태세가 아니라 아예 막는 것을 등한시할 정도이며 더욱더 심해지며 개의 턱에 해당하는 투구와 목가리의 사이로 적을 물어뜯는 수준으로 원초적인 전투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마법의 갑옷답게 특수 능력을 제외해도 엄청나게 튼튼하며 가치가 이 갑옷을 받은 이후 이 갑옷은 지금까지 사도, 요수병, 해신 같은 인외의 강력한 존재와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갑옷 자체에 전해지는 공격도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손상된 적도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카니슈카 대제와의 전투에서는 금속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낙뢰를 막아내며 자가 수리까지 합니다. 현실에서 부러진 뼈로 인한 내장 손상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며 역시나 비범한 갑주, 강한 만큼 위험성도 존재를 하는데 눈은 몇 개인가 색을 잃고 혀는 맛을 잃을 것이며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징조, 그 갑옷을 두른 채 광전사로서 싸움을 계속하면 빛, 목소리, 온기, 넌 많은 걸 잃게 될 것이다. 그 갑옷에 깃들어 있는 사악한 기운은 꺼지지 않는 불과 마찬가지. 한번 제압했다 하더라도 불씨는 끊임없이 타들어가다가 때만 오면 얼마든지 지옥불로 변할 것이다. 설령 수호부가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결코 방심하지 마라.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길 바란다며 사용 후의 리스크는 무시무시합니다. 해골 기사 또한 갑주를 과거 착용한 점을 보았을 때 갑주의 사악한 기운으로 인해 컨트롤 못하고 결국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으로 갑주를 착용한 가치가 압도적인 힘과 속도로 사도들을 썰어대자 다른 동료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엄청난 버프 아이템인 줄 알았으나 사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몸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어딘가가 부러지며 갑옷이 육체 내부로 다수의 가시를 찔러박아 부러진 뼈를 억지로 고정시키며, 이렇게 하면 뼈는 고정될지언정 가시 때문에 살갗이 찢어져 더 많은 피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큰 위험성으로 인해 이 갑주를 입고 싸우다 복주하며 서서히 확실하게 죽음에 가까워지며, 갑주의 예전 주인도 이 기능 때문에 전신의 뼈가 부러지고 피가 다 뿜어져 나올 때까지 싸우다가 결국 죽었다고 했습니다. 가치의 경우에는 플로라가 미리 그려둔 수호부와 시르케의 힘으로 겨우 제정신을 차렸지만 폭주로 인해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으며 며칠이나 갑옷을 벗길 수가 없었고, 겨우 벗긴 후에도 뼛속까지 찔러박은 갑주의 가시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출혈이 발생,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광전사의 갑주로 인해 가치는 최상위 사도와도 겨뤄볼 만한 강력한 힘을 손에 넣었지만, 이것을 걸치고 상대하는 적들도 이제까지의 마음과는 격이 다른 스케일로 강해졌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가치의 몸 상태도 문제이지만 광전사의 갑주의 가장 큰 문제는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하며, 과거 해골기사가 차용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 외형적으로도 압도적이지만 적과 아군을 불문하고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가츠도 똑같이 동료들을 공격할 뻔했습니다. 다만 시르케 덕분에 갑주의 힘을 절반 정도 줄인 정신 차린 가츠로 인간의 힘과 갑주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만, 짧은 순간에도 광전사의 갑주가 등장을 하고 특히 더욱더 강력해질 때 시르케조차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어둠의 늑대가 침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갑주의 모습은 최종적인 갑주의 형태가 아니며 그리피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갑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350화에서 파르네제의 심층의식의 베르세르크 결말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헤스커의 마음을 상징하는 관 속 인령의 위기에 처했을 때 파르네제의 가방 속에서 튀어나와 현실의 가치를 상징하는 외눈의 계에게 입혀지면서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마물두가 일행을 노리는 거대한 검은 매에게 맞서 싸울 힘을 주었습니다. 개의 모습인 만큼 망토에 해당하는 꼬리 부분이 꼬리가 되어 드래곤 슬레어를 감싸고 입에서 대포가 나온다는 점, 충분히 광전사의 갑주라며 불가능한 변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의 결말 암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광전사의 갑주로 걸친 채로 지킬 것인지 대항할 것인지 스스로 자문하라. 광전사로서 싸움을 거듭하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치의 희생이 분명 따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치의 광전사 갑옷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피어TV 말바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시르케 제품입니다. 캐릭터의 설정만큼 6인치 사이즈보다도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스케일로 제작이 되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온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광전사의 갑주에 시르케의 분신을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망토 부분도 실제 천으로 되어 있고, 망토 앞부분에는 와이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6인치 제품들이나 특히 PVC 제품들은 겨울철에는 파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절 파츠에 여유분이 없는 제품들이라면 드라이기로 과열을 가한 후 액션 포징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르케 피규어는 치마 부분이 고무 부분이라 다리 쪽 관절은 일반 6인치만큼 관절이 있으니 포즈를 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한 여자 캐릭터 보고 귀엽다고는 안 하는데 정말 시르케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실물로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